자, 우리 그 중학교 때 삼각비라고 배웠잖아. 맞지? 삼각비. 자, 그래서 근데 여기는 삼각비가 아니라 삼각함수지. 그치? 그러니까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비율 이거를 이제 B로 표현을 한 거지. 말 그대로 그냥 삼각형을 가지고 다루는 거잖아. 직각삼각형. 그치? 근데 우리 이제 수학하나 이런 거에서 도형의 방정식 이런 거 수학상 뭐 이런 데서 중학교 때 다뤘던 도형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걔네들 중학교 때처럼 보조선을 긋고 막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걔네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샥 올려가지고 그치? 문제들을 해결했잖아. 좌표를 막 구별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학교 때는 그냥 직각삼각형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야. 알겠지? 이제 걔네들을 지금 함수로 나타내겠다는 거거든. 자, 근데 함수로 나타내려면 필요한 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뭘까? 응? 그거는 그래프 그릴 때고.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딱 두 개가 있어. 뭐냐면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의역하고 치역 또는 공역 이런 역할을 할 놈들이 있어야 되지. 맞지?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만 다루는 수준에서는 그것만 보고는 정의역 이런 거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 특정할 수가 없잖아, 정의역을. 자, 그런데 우리는 정의역을 어차피 이제 함수라고 하는 놈은 정의역이 어떻게 되든 치역이 어떻게 되든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결국 그릴 수가 있어야 되지. 맞지?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하면 일단 실수 전체이거나 또는 실수의 한 부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세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편의상 뭐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이거는. 자, 사인 세타가 뭐였지? 뭐로 정의가 됐지? 뭐였지? 응? R분의 B 이렇게 정의가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탄젠트 세타는 뭐였어?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였지? 요 세 개. 자, 여기 이렇게 정리한 거는 말 그대로 삼각비란 말이야. 밑변, 높이, 빗변 이 세 변의 비율 관계를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용어를 써서 이제 나타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에서 여기 들어갈 요 세타라고 하는 놈들은 실순이 아니니. 이건 각도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각도가 실수인가? 실수가 되려면 수직선 위에 점을 찍을 수가 있어야 돼. 원점을 기준으로. 자,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특수각 같은 거 다 외우고 했었잖아. 30도. 이런 거 수직선에다가 점 찍을 수 있나? 천을 찍을 수 있어? 와, 동영상에 처음 등장했다. 찍을 수 있어? 30도? 어떻게 찍지, 30도를? 수직선 위에다가? 아니, 내 말은,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혹시 찍는다는 게 요거 말하는 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30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지금 30도라고 하자. 30도. 그러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점이야, 어떤 점이야? 모든 점이 다 되잖아, 이런 건.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삼각 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역과 치역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y equal sin x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지금 함수 관계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x가 정의역이잖아. x의 값이. 그러면 이 x 자리에 지금 각도가 들어가야 되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들어갈 놈은 x축을 벗어나면 안 돼. x축 위에서 지켜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각도를 x축 위에다가 표현할 수 있어, 없어? 표현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 각도라고 하는 건 이 각도의 단위를 뭐라고 측정을 하는 거를 우리는 그 용어로 뭐 사실은 꼭 알아야 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60분법이라고 불렀어. 그렇지?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실수로 표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단위가 뭐, 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고 이거는. 수직선 위에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런데 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거야. 호도법이라고 부르는 게 요거를 각도, 즉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던 이 각도를 실수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호도법인 거야. 그러니까 호도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각도를 어떻게, 그 호도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실수로 어떻게 바꾸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사실은 이제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여기가 지금 원점이잖아, 지금. 그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Y축이 이렇게 있고, 얘가, 요런 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를 세타라고 일단 생각을 할 거야. 아직 60분법 상태야. 알겠지? 아직 실수로 바꾼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 각도를 그냥 일단 세타라고 표현을 했어. 그렇지? 그럼 이제 각도를 그냥 좌표평면에다가 표현을 했을 뿐 얘는 X축 위에다가 표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실수가 되기 이전 상태겠지? 그럼 얘가 요만큼 돌아가면 이거 세타지? 그런데 얘가 그림만 딱 보고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이만큼 더 돌아간 건지, 오케이?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요만큼 돌아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막 돌다가 이렇게 온 건지 구분할 방법이 있어, 없어? 구분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든 아니면 요만큼 그냥 요만큼만 딱 올라간 거든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한 100바퀴를 돌아서 여기로 온 거든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요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단 각도의 표현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몇 바퀴를 돌든 그거를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그런데 이렇게 몇 바퀴를 돌리고 이런 걸 하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좀 전에 이 호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도를 실수로 전환을 한다 그랬지. 맞지? 자, 그러면 실수는 쫙 보면 무한히 커지네. 무한히 커지지.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타가 만약에 30도라고 한번 해보자. 30도. 그러면 요만큼 가면 30도지. 이만큼 가면 몇 도야? 360도 플러스 30도니까 390도지. 그럼 또 360도만큼 더 돌아갔네? 그럼 각도가 엄청 큰 거, 무한히 큰 것까지도 다 표현이 가능해지지. 맞지? 그 다음에 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다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그래서 X축에서 이제 여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각도의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 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30도라면 이게 마이너스 330도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음수의 각들도 다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각도를 실수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요 일반각까지 하고 같이 맞물려야 이 녀석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실수 전체, X축 전체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각도로 표현되어 있는 애를 실수로 전환을 시키려는 게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삼각함수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건데 당연히 여기서 실수로 전환한 이 녀석이 그 함수의 정의역 역할을 하겠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상학함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해야 되겠어?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함수를 정의를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 방정식의 근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부등식 이런 애들도 만들어지겠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삼각함수 정의를 하고 한 다음에 그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성질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겠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일단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단어는 이런 구조로 일단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삼각비는 안 줘도 되는데. 되게 좋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필요할 테니까 혹시 특수각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지? 특수각의 삼각비. 이제 일단 특수각이 뭐뭐 있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게 특수각이었지.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사인 값하고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잖아. 보통 가로로 그리는데 어쩌다 보니까 세로로 그렸네, 표를.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정우가 코사인 45도가 얼마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천우야,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자, 그 다음에 인성아, 사인 90도는? 얼마? 1. 예? 자, 그 다음에 정우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이제 그래서 사인 제로는 얼마야 그러면? 0. 코사인 제로는? 1. 탄젠트 제로는? 0.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었고 탄젠트 30도는 얼마?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코사인 90도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였지. 탄젠트 90도는? 얼마? 정우가 얼마? 탄젠트 90도. 윤성이는? 그렇지. 중학교 때는 삼각비에서는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여기서는 이런 기호로 나타낼 거야.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 정우가 이게 뭐니? 짱짱 커지는 거. 그렇지? 무한대라고 읽을 거고. 그렇지? 무한대. 그리고 그럼 얘는 숫자니 아니니? 숫자가 아니지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해서 약분해서 1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고 기호지. 그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지. 그지? 그래서 이제 특수각의 삼각비는 이제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계속 혹시 까먹은 거나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있으면 꼭 다시 암기를 해둬야 되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걸 기억을 해도 되지.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면 길이의 비가 어떻게 돼? 1대 2대 루트 3이었고,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떻게 된다? 1대 1대 루트 2, 이 비율 관계, 여기가 그럼 45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이제 삼각비를 도형으로 찾아낼 수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일반각과 호도법으로 넘어가 보자. 자, 일반각. 저기서 지금 각 XOP, XOP. 자, 일반각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지금 각도인데 이게 지금 그림만 봐서는 요만큼 움직인 건지 한 바퀴를 돌아간 건지 두 바퀴를 돌아간 건지 100바퀴를 돌아간 건지 구분할 수 없잖아, 사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자, 그래서 각 XOP의 크기를 잴 때 각도기의 중심을 점호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눈금을 읽을 때 이제 OX의 방향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 혹은 시계 방향으로 읽는다 뭐 이렇게 됐는데, 자, 중학교 때는 여기 이제 나온 거 그대로지. 0 이상 360도 이하인 각만 다뤘었는데, 이제 얘를 음수각, 그 다음에 360도,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 360도를 넘어가는 각, 그 다음에 음의 각, 이런 것도 이제 다 정의를 하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기준선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 OX, 이게 이제 기준선이야. 그 기준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는데, 딱 봐도 이 목적 자체가 각도를 실수로 변환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일반각을 먼저 표현한 다음에 즉 음수에 해당하는 각, 양수에 해당하는 각, 아주 큰 각 뭐 이런 거 다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녀석들을 한 방에 전부 실수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OX가 사실상 X축의 양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 X축의 양의 방향.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각도를 잴 때 이제 각도기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 요거 밑에 있는 거, 그걸 이제 여기다 맞추는 거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고, 그럼 시초선은 움직이는 선이 아니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요 OP, 이 녀석을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동경. 알겠지? 이름이야. 그 다음에 요게 당연히 각의 크기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시초선, 처음 시작하는 선, 그 다음에 OP를 움직이는 선, 동경,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정의를 약속을 할 건데,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양의 방향. 그러니까 시초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각도를 양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음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 반대로 돌아가면 각의 크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그냥 플러스 부호 그렇게 붙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60도를 이그젬플을 보면 XOP가 60도인 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렇지? 동경은 딱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도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300도만큼 돌렸으니까. 요 각이 몇 도야? 그럼 이 모양하고 어때? 똑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는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여러 바퀴 돌아서 돌아간 건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싶은 게 요 일반각이라고 하는 단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자, 보자. 자,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 선이라고 그랬죠. 움직이지 않는 선, 기준이 되는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 동경의 위치는 그래서 하나로 딱 고정돼 있었잖아, 아까. 그런데 각의 크기는 몇 바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그지? 자, 그래서 얘는 40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 돌아가서 360도만큼 돌아간 다음에 40도 추가해서 40도를 돌아간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역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더 도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돈 다음에 플러스 4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맞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통점이 뭐야? 얘는 그냥 실제 각도기로 잰 실제 크기 40도, 맨 뒤에 플러스 40도, 요 뒤에도 플러스 4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녀석들을 저기 쓴 얘, 그 외에도 아주 많이 그 표현할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360도 곱하기 100 플러스 40도 이러면 100바퀴 돈 다음에 40도만큼 더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공통점이 뭐겠어? 360도에다가 정수배만큼 돌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를 이제 요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0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n은 정수다. n에다가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도 다 똑같이 그림이 나타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동경 OP의 위치는 똑같지만 그 동경 OP를 나타내는 가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0도,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각의 표현인 거지. 요게 이 알파가 최소의 양수 이런 걸 나타내는 거겠지. 그렇지? 각도를 나타내는 각도기로 잰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알겠죠? 그를 이제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한 각의 크기가 몇 도라고? 410도지. 그럼 360도를 제거하면 몇 도가 남지? 50도가 남지? 실제로 각도기가 생각은 5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50 이렇게 되겠네. n은 정수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일 거야, 계속. 그러면 이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를 거고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의 각 이렇게 부를 건데 좌표 축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네. 그 좌표 축에 있는 X축, Y축 위에 동경이 있으면 걔는 사분면에 위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알겠지? 자. 자, 그래서 490도 저거는 360으로 이렇게 묶어냈더니 360 곱하기 1 플러스 130 이렇게 돼서 130도는 2사분면이잖아. 그래서 2사분면의 각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약점 휘어잡기 이렇게 돼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약점 휘어잡기라기보다는 학교 내신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아주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크게 쳐두라는 얘기지.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보면은 1번 두 동경이 이제 여기 지금 동그라미 1번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또 3개가 추가가 돼서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그 다음에 Y꼴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5개가 있잖아. 그리고 5개를 쭉 설명한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할 거야. 맨 마지막에. 그렇지? 그래서 하나씩 보자. 자, 좌표평면에서 두 동경 OP하고 OQ가 나타내는 가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 이렇게 뒀잖아. 그럼 이게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지, 지금. 그냥 얘는 지금 알파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일 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알파라는 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360도 곱하기 n1 정수 플러스 알파는 일반각이고 얘가 A가 이제 동경하고 시초선이 이루는 예각 이렇게 되는 거겠지. 제일 작은 각, 예각이라기보단 제일 작은 양수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베타를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B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일반각으로 항상 표현이 가능하지,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이제 두 동경이 일치한대. 일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네? 그냥 동경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면 몇 바퀴 돌아갔는지 모르지, 근데. 그치? 즉, N1과 N2가 어떤 게 큰지 작은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A하고 B가 똑같은 거니까 두 개를 딱 빼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즉,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A하고 B가 사라져 버리겠네? 그러면 360도 곱하기 정수꼴로 정리가 되는 거지. 360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360도 곱하기 N1-N2 이렇게 되는데 N1도 정수고 N2도 정수니까 N1-N2도 정수가 되겠네.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두 일반각의 차가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알겠지?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거.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했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뻗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렇게 뻗었지. 맞지?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360도가 몇 바퀴 돌아갔는지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시초선과 이러는 각만 비교하면 요 A하고 B의 차는 얼마야? A하고 B의 차. 180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알파에서 OQ가 나타내는 일반각 베타를 빼면 180도가 남겠네. 근데 360도 곱하기 N1-N2 이런 게 남겠지. 자, 그래서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 일반각의 차가 360도 곱하기 N 정수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써보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거를 180도 곱하기 2n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니? 그 다음에 n은 정수. n은 정수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 줄 수도 있겠네. 180도로 묶었다고 생각해봐.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이 위에 있는 건 180도 곱하기 짝수다. 그 다음에 얘는 180도 곱하기 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알겠지? 정호가 맞니?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써? 왜? 너무 쉬워서 안 쓰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근데 마치 공식처럼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 이게 더 중요한 건 그림을 이제 떠올려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결국은 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의 차 아니면 아직 몇 가지가 더 나왔잖아. 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의 차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합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거거든. 알겠니? 자, 그러니까 당연히 360도 곱하기 정수 혹은 뭐 얘처럼 180도 곱하기 짝수 혹은 180도 곱하기 홀수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림의 상태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좀 더 그 식들이 좀 변형이 발생을 하는데 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180 곱하기 짝수, 180 곱하기 홀수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으로 가보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봐봐. OP가 여기 있으면 X축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뒤집혀서 OQ가 여기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 각이랑 어때? 같겠네. 자, 그래서 요만큼 돌린 거하고 요 각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한 바퀴가 채워지겠네. 맞지? 자, 그래서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라고 하면 합이 두 일반각의 합이 360도 곱하기 정수 이렇게 되겠네. 맞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X축과 이루는 각, 요 각과 요 각이 일치하겠네.
그치? 그래서 일반각에서 요만큼 하고 B를 더해버리면 B가 지금 요거랑 같은 거니까 180도를 채우겠지. 그래서 두 일반각의 합이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 곱하기 짝수 이렇게 되겠네. 2n. 2n. 그러니까 얘를 180도 곱하기 짝수다. 물론 음의 짝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80도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도 180도 곱하기 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순서가 딱 똑같네. 앞에 1번이 180 곱하기 짝수였고 2번도 180 곱하기 홀수였고 3번도 180 곱하기 짝수 4번도 180 곱하기 홀수지. 그치? 짝홀. 자, 그런데 앞에 1번과 2번은 어떻게 했어? 두 일반각의 차였고 얘는 두 일반각의 합이네. 맞지? 자, 그런데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를 뭐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어차피 두 일반각의 합 아니면 차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 이꼴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네.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더해야 될까 아니면 빼야 될까? 더해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 요게 a고 이게 b인데 b 요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같지. 그치?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a에서 요만큼 더 간 거니까 딱 90도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두 일반각의 합을 구하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90도가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면 얘는 합이 180도 곱하기 2n 짝수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겠네. 180 곱하기 짝수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아까 호도법이라는 단어 얘기했었잖아. 각도를 그 실수로 변환했을 때도 지금 요 순서대로 나오는 걸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야. 다시 요 페이지로 돌아와서. 알겠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자. 6번. 두 동경이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계속 강조하지만 합 아니면 차라 그랬어요. 두 일반각에. 그리고 그림으로 떠올려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y 꼴 마이너스 x를 그려보면 요거네. 이게 y 꼴 마이너스 x 요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두 동경을 그릴 거야. 얘가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가 있으면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놈이 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돌아간 놈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만큼 돌아간 놈이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알파는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A고 베타는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일반각 알파와 베타를 더해야 될까 아니면 빼야 될까? 그거를 이제 따져보자. 더해야 되니 빼야 되니? 딱 깔끔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야 될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야 될까?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는 건 결국 두 일반각을 더하거나 뺐을 때 동경이 좌표축 위에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든 x축 위에 있든 그래야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더 할까 뺄까? 정욱이 더 한다. 인성이는? 뺀다. 찬우는? 뺀다. 더 한다 한 표에 뺀다 두 표? 야,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걸 가만히 보면은 이 B 적게 들어간 이유는 이 B하고 같은 각을 찾았지. 여기도 B하고 같은 각을 이렇게 찾았잖아. 그럼 여기서 B하고 같은 각을 찾아야 돼. B하고 같은 각이 이렇게 여기 y 꼴 마이너스에 대칭을 시켰으니까 B하고 같은 각은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이 지금 같은 거지. 그럼 A에다가 B를 딱 더하는 순간 어떻게 돼? 270도가 되겠네. 맞지? 그래서 더해야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제 180도로 또 한번 묶어보면 180도에다가 곱하기 2n 플러스 1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180도 곱하기 홀수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생각해보면 1번과 2번은 두 일반각의 차가 180 곱하기 짝수, 180 곱하기 홀수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역시 두 일반각의 합이 180 곱하기 짝수, 180 곱하기 홀수 이런 패턴이었고,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두 동경의 합이 180 곱하기 짝수에다가 90도를 한 번 더 더했고, 180, 그 다음에 6번은 180 곱하기 홀수에다가 90도를 한 번 더 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약간 외워라라고 정리해 주는 건 아니고 그림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두 일반각의 합 아니면 차기 때문에 그림을 돌려서 그림을 그래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게 정리를 해두면 시험 보기 직전에는 외워두는 게 좀 더 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규칙성 있게 정리를 그래서 막 변환해서 해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호도법으로 이제 돌아가보자. 호도법은 자 뭐냐면 각도를 실수로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 60분법을 실수로 전환하는 법.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을 보면 가격 크기를 나타낼 때 30도, 110도와 같이 도를 단위로 하는 60분법을 사용했지만 이제 가격 크기를 새롭게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이게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즉 정의역의 역할을 하기 위한 각도를 실수로 변환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여기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r인, 즉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을 생각을 한 거야.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그럼 당연히 중심각이 있겠네. 맞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원에서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는 거 맞니? 길이는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커지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r 대 2파이 r, 호의 길이 대 원 전체, 원주의 길이인 거지. 그러면 중심각 대 36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맞지? 자, 그러면 이 각도를 알파도, 즉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파이분의 18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요런 상태가 되는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부채꼴의 중심각, 각도잖아. 걔를 1라디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할 거야. 알겠지? 자, 우리 실수를 표현을 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원점의 역할을 할 놈 0이지만, 그렇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1이라고 하는 놈이 일단 정의가 돼야 거기에 뭐 실수배를 해서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중심각을 그냥 1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냥 라디안은 나중에는 생략하라고 써.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수 1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1라디안 이렇게 되겠네. 1라디안을
단위로 영문자, 그러니까 라디안 이건데 보통 다 쓰지 않고 요렇게 쓰거나, 오케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하고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요 얘기 할 수 있겠네.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파이는 실수잖아. 3.14159막 이렇게 되는 무리수지. 실수 맞지? 그래서 180도를 실수로 표현을 했네. 맞지? 자, 그러면 30도 특수각 30도는 어떻게 되겠어?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맞지?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그치?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360도는 2파이겠네. 270도는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540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배니까 파이에다가 실수가 곱해진 형태가 되겠지. 그럼 각도가 아까 막 일반각처럼 막 수십 바퀴, 수백 바퀴를 돌아가도 실수로 항상 표현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각도가 커지는 걸 전부 그 각도들을 이제 x축에다가 다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 호도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함수를 정의했을 때 정의역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여기서 봐봐. 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은 항상 이걸로 일정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 반지름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같은 상태라면 크기가 아무리 커져도 중심각은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이 되는 단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알겠지? 아까는 그냥 처음에 이제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x축이 이렇게 있고 막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떤 점인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근데 얘가 반지름이 아주 커져도 혹은 아주 작아져도 중심각이 항상 저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단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걔를 1라디안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이거를 호도법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각도를 다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대충 봐도 각도들은 전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실수 곱하기 파이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겠네. 맞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0도는 3분의 파이 아까 얘기했고 4분의 3파이 뭐 이런 애들은 4분의 파이가 45도였잖아. 그래서 135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각도로 표현된 애들을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호도법으로 표현된 애들을 각도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걔를 그냥 간단하게 360이 2파이였잖아.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알겠지? 자, 그래서 13파이 얘가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은 13파이가 나타내는 13파이는 딱 실수로 정해져 있는 거지만 13파이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그치? 15파이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똑같지? 2파이만큼 돌아가면 2파이가 360도니까 그림의 모양새가 똑같잖아. 동경의 위치가. 그래서 13파이를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은 이게 그 360도 곱하기 6 곱하기 파이니까 실제 그림은 파이만큼 돌아가는 걸로 그림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파이가 실제 이제 눈으로 보는 그림에 해당하겠지, 동경에.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자, 그 다음에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 두 개가 여기서 나올 건데 외워야 되는 공식 두 개가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이제 호도법을 이용해서 간단히 이제 나타낼 건데 우리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하고 이제 전체 둘레에다가 이렇게 나누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아주 이제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가 될 건데, 자,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원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 대 2파이, 36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면 우리 L을 지금 구하는 거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정리를 하면 R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R 세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분의 파이 60도고 여기가 2다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 그냥 얘랑 얘랑 곱한 거 3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각의 곱과 같다. 저기서 중심각은 당연히 각도가 아니라 호도법으로 표현된 놈이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넓이는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중심각 대 2파이 36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비례식을 또 풀었더니 S가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중심각과 반지름만 알면, 호도법으로 표현된 중심각과 반지름만 알면 그냥 공식에 의해서 바로 부채꼴의 넓이하고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것들을, 이 녀석은 바로 밑에 한번 나와 있을 텐데 대입하면, 그래서 요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 다음에 R 세타가 L이었잖아. 호의 길이 2분의 1 RL 이렇게 써도 되겠네. 알겠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서 6이고 6분의 파이잖아. 그럼 호의 길이 얼마겠어? R 세타니까 파이네. 그치? 넓이는 얼마겠어?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자, 그래서 걔네들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 자, 여기서 세타가, 각도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에요. 그럼 2분의 세타는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라 라고 했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각을 절반으로 나눴지. 1사분면의 각을 절반으로 나눴어. 그럼 몇 사분면에 있을 것 같아? 1사분면에 있을 것 같지. 자, 그런데 항상 1사분면이면 이게 문제가 성립하지 않겠지. 문제를 낼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는 각도 자체가 0도에서 90도 사이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반각을 표현을 했더니 각도가 딱 1사분면에서 그냥 그려졌다라는 의미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가 1사분면의 각이니까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타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알파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 등호가 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얘를 지금 반으로 나눈 거야. 2분의 세타는. 그럼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 18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180도. 얘가 지금 만약에 n이 그러면 짝수라면, n이 짝수라면 360도만큼 돌아간 거네. n이 짝수라면 이만큼 돌아가서 다시 2분의 알파만큼 돌아간 거고, n이 만약에 홀수라면 180도만큼 돌아가서 다시 이만큼 돌아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이거나 3사분면 또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치? 여기 지금 파란 선이 n이 홀수일 때의 상황인 거고, 흰색 선이 n이 짝수일 때의 상황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2번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호의 길이가 2파이 이거네.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R 세타 R 곱하기 3분의 파이가 얼마야? 2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얼마? 6이지 6. 그치? 그 다음에 넓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니면 2분의 1 RL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 넓이가 이거니까 R 세타가 2파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R제곱 세타가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그냥 연립하면 R하고 세타가 다 나오겠네? 그치?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까 그 약점 휘어잡기로 잠깐 돌아갈게. 자, 여기서 아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추가로 정리를 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n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그러면 e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짝수 파이, 홀수 파이. 짝수 파이, 홀수 파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얘네들도 보면 자,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도 en 파이. 얘는 e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e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아까 6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를 en 플러스 1 홀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홀수 파이, 짝수 파이, 홀수 파이, 짝수 파이, 홀수 파이, 짝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홀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순서로 6개가 이제 기본 구조를 이루겠네? 알겠지? 자, 그리고 아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1번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이제 아까 내가 썼던 것처럼 1사분면의 각이므로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쓴 다음에 반으로 나눠서 n이 홀수일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지금 나눴잖아. 얘도 처음부터 아예 철발을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세타를 en 파이 플러스 알파 그냥 알파 도라고 쓰지 말고 알파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역시 2분의 세타를 n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역시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은 똑같은데 저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인정됐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차피 다음 단원까지 해야 수원은 이제 숙제를 제법 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수원은 일단 오늘 진도 나오고 6문제, 9문제인가 6문제인가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공식 암기하고 특히 요 아까 정리한 약점 휘어잡기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 그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처럼 생긴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 속에서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알았지?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